편안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오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초파일이 있고요. 석가탄신일이 있고요.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는데요. 이 불교계의 요청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란 명칭으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요. 부처님 오신 날 역시 많은 종교들의 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도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전국의 천주교 성당에서는요, 이 현수막을 걸면서 이 축하 메시지를 건네는 등 정말 종교를 뛰어넘은 화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맛있는 또 절밥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마음의 평온함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충청도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 사찰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현 아나운서는 혹시 종교감은 있으세요? 네,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저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요? 네. 일요일에 맨날 놀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 아니에요. 뭐 주말에 저를 만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종교는 왜 묻죠? 혹시 불교에 관련된 문화 중에 그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경험해 본 적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 한 번도 없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종교를 떠나서 요즘 템플스테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후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들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좀 마음이 어지럽다 싶으면 가끔씩 생각이 나는 템플스테이인 것 같습니다. 네. 충남 공주의 계룡산에 한 사찰에 가면요. 외국인 스님들이 수행하는 무상사라는 또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한국의 사찰에 머물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리나 씨 어디 있어요? 저 무서워요. 우후. 저 리나로 보이나요? 와, 아니 근데 너무 깜깜하고 무섭네요. 저희가 플래시 좀 비춰주면 안 돼요? 훨씬 낫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깜깜하고 이른 아침에 저희가 찾은 이유가 이 새벽을 맞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무섭기 해서 우리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되죠? 삶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한 조각 뜬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계룡산 아래 무상사로 떠납니다. 캄캄한 어둠을 깨우는 목탁소리. 무상사 대웅전의 불도 일찌감치 켜졌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4시. 나지막이 불경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외국인 스님들 뿐인데요. 익숙한 듯 합장을 하고 불경을 외는 스님들. 리나도 눈을 못 뗍니다. 한국철 가면 한국 스님들 만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외국분들 많이 계셔서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지금 예불을 한국말로 하시는 건지 영어로 하시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모르니까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떠들면 되나요? 무상사는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을 통해 한국 불교를 배우는 수행 도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며 어제의 번뇌를 씻는 시간. 어느새 계룡산 능선 위로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풍경. 새벽 일세 맞은 설레음도 좋고 잠에서 깬 새들의 지저귀에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아니 저는 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왔잖아요. 근데 잠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이 멋진 풍경을 보니 와,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조금 졸리긴 하지만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 아침을 뭐 물론 매일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면 좀 새롭고 좋아요. 풍경이 끝내주는데요?
22개의 크고 작은 사찰을 품고 있는 계룡산 국사봉 아래 무상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소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문을 연 국제선원. 현재 20명의 스님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조금 합니다. 와. 예보. 예. 한국말로 하셨어요. 근데 Korean. Yeah, we chant. Our teacher was Korean, so we chant Korean style. But then we always do the Heart Sutra in each country's language. So, for example, in Russia, our school chants the Heart Sutra in actually Sino-Korean, and then they chant it in Russian. In America, they chant it in Sino-Korean and in English, and in France in French. And so the reason he did that is so his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could get together anywhere and chant together, plus one chant in the local language. 국적이 다른 20명의 무상사 식구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숭산 스님 말씀에 감명받아 무상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 불교를 만난 외국인 수행자가 30여 개국 600명이 넘습니다. Because you really need to train if you're going to be a sanim with other sanims, and this is also, got this root of Buddhism, so the whole environment kind of supports your training. 새벽 예불 마치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이번엔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봄마다 무상사 작은 텃밭에 상추며 딸기, 배추를 심는 수행자들. 엊그제 심은 상추가 그새 자랐네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텃밭 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채소를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여름에 우리 수확물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겨울에 뭐 김장 할 때 김장 배추도 키우고 무도 키우고. Well, not just by myself. Sometimes the different sanims and people who live here will come and help. Yeah, we have 2 work periods every day, so everyone comes and helps. 배추 한 포기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덕이 필요한지 몸을 쓰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밭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상사 경내 청소를 담당하는 원법 스님도 바빠 보이시는데요. 굳은 일은 같이 해야 힘이 나죠? 리나도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We live in the forest, so you see we have many leaves and things coming. So yeah, every day. And winter time, snow. If it's snow every day, a lot of unsnowing. Very, how to say, good exercise for the body and mind. Oh, in the mind too? Of course. Like this kind of simple manual work is very beneficial for like calming down all the emotion and thinking. 무상사에선 낙엽을 쓰는 일도 정신을 다스리는 수행이군요. 그런데 아침부터 밭일에 경내 청소까지 다들 배 안 고프세요?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체, 이곳에 공양관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맛에 잘 맞을지 궁금한데요. 된장국에 채소튀김, 제철 봄나물까지. 소박한 밥상이지만 모두 무상사 식구들이 기르고 수확한 찬거리니 감사한 음식들입니다. 새벽까지 달려온 리나도 얼마나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평소 먹는 양이 아닌데요? 마음 같았으면 많이 지금 남놓고 싶은데 못 먹으면 어떨까? 다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겠다. 육식과 오신채를 금하는 불가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무상사. 오늘 점심 공양은 러시아에서 온 스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입맛에 잘 맞나 봐요. 맛있죠. 외국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약간은 이제 믹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러시아 스님이 계셔서 그런지 집에 갔다 오는 느낌? 고향의 맛.
불가에선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수행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식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치지 않게 담고 깨끗이 비워냄을 배우는 시간.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닦습니다. 늦은 오후 종무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도 뭐 바쁘시게 하시나 봐요. 이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만들고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 다 쉬워요. 스님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금방 만들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무상사는 요즘 연등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찹쌀풀로 연꽃을 붙이는 손길엔 정성이 가득한데요. 산사 곳곳을 환하게 밝혀줄 연등. 연꽃 한 장 한 장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when you put it one by one? Usually when I put, I will chant Kwansen Pusa, Kwansen Pusa, Kwansen Pusa. This can make my mind more calm and more concentrated. And so that one purpose is when I chant Kwansen Pusa, we believe that there is some merit. So if the Shindonim, they put their name on the lotus, then the merit I wish could send to them.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연꽃 붙이는 실력도 해마다 일취월장.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연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와, 어느새 고운 연등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수고하셨어요. 달러 가볼까요? 바로 해도 돼요? 오늘 만든 연등은 러시아, 홍콩, 한국, 그야말로 3국 합작품입니다. 불가에서 연등을 밝히는 일은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속사를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상사 대웅전에 켜진 수많은 연등. 부처님의 선한 마음이 환한 불빛이 되어 세상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외국인 스님들도 만나시고 하루를 여기서 특별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등불을 올리는 걸로 하니까 오늘은 하루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뿌듯해요. If you, whatever you do, if you do it 100% and pay attention to what you do 100% without like judging, I like, I don't like, interesting, not interesting, just do it, then any kind of job brings you joy. 무상사에서 만난 푸른 눈의 수행자들.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외국인 스님들의 생활상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나 씨의 친화력 덕분에 좀 찬찬히 그분들의 일상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한 스님이 말했던 말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오직 하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즐거워진다라고 했는데 요즘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폴란드, 러시아, 미국, 호주 등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파란 눈의 외국인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불교 문화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불교 문화의 매력이 정말 뭔지 제대로 한번 좀 파헤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용선 아나운서한테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무상사 1호 참선 시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 오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명상 수행 지도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또 참선 이후에는 오후 3시부터 스님과의 차단 법문이 또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끄러운 속을 달래고 싶거나 마음 둘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강등의 고찰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르름의 계절 5월. 산과 들은 초여름에 물이 들고 걸음은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이런 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최희선 리포터.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제가 찾은 곳은 강릉의 오래된 고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의 복잡하고 욕심 많은 마음을 힐링하고 갈 건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천년 고찰에서 만나는 마음의 평화 함께 누려보시죠. 멀찍이 강릉 시가지를 굽어보고 있는 저기 저 산은 바로 칠성산입니다. 칠성산 자락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예로부터 칠성산은 강릉을 지켜주는 명산으로 유명하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사찰 여행에 이곳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절은 어떤 절이에요? 그 칠성산 밑에 있는 보방사라고 그 절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칠성산엔 7개 봉우리마다 큰 바위가 있는데요. 7개 바위가 북두 칠성을 닮았다 해서 이름도 칠성산이죠. 그곳에 바로 법왕사가 터를 잡고 있습니다. 법왕사는 월정사의 말사인데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죠.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됐다가 마을 주민들이 법당을 만들어 칠성암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후 다시 법왕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 법왕사는 신라시대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신라시대에 칠성암이라는 암자가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동 지방에서 자연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고 또 의지처가 되는 것이 칠성산이었고, 칠성산의 그 전기가 바로 주민들에게 크나큰 행복과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 신앙의 모태였던 칠성산, 그리고 그 산의 전기를 받은 법왕사에서 올리던 기도. 이 두 곳이 주민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건 당연한 이치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왕사에는 역사 속 인물에 얽힌 이야기도 여러 전해지고 있죠. 교수님, 이곳 법왕사가 강릉 단오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강릉 단오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10여리 떨어진 학살리에 그 굴산사가 있는데 그 굴산사의 범일국사가 머무르면서 거기에 이제 공부하러 온 그 제자들, 그 학생들이 그 정진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범일국사가 직접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찰 우측 산길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에 부처님과 5명의 제자가 보이는데요. 초전 법륜전이라고 하죠. 교수님, 이곳에 보니까 5 스님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여기 이제 초전 법륜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석가모니가 도를 깨우친 다음에 늘 그 따라다니는 그 5 제자가 있었는데 그 5 제자한테 최초로 설법하는 그런 모습을 형성한 겁니다. 불교의 상징은 깨달음.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뒤 녹야원에서 5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장면은 생생하게 묘사돼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석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해 비문은 흐려졌지만 여전히 늠름한 이 비는 법왕사가 자랑하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도원장겸? 교수님, 이 비는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 비석에 보면은 팔도 도원장겸 총섭 회의 비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선조 임금이 그 사명 대사에게 저런 벼슬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의승군들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며 싸웠던 사명대사,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사찰은 어디일까요? 강릉에서도 동쪽 강동면 괴방산 중턱에 자리한 곳.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등명 락가사입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한 번씩 탄성을 지른다는 명당 중의 명당인데요. 푸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의 정동쪽에 있는 사찰로도 유명하죠. 제가 절을 잠깐 둘러봤는데 아주 운치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절 이름이 등명락가사예요. 조금 특이한데 혹시 등명락가사에 다른 뜻이 있나요? 등명락가사는 원래 이 고려 때 등명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강릉에 한 20개 사찰 중에 등명사라는 절이 상당히 큰 절이 있었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이 절이 어떻게 없어진 역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가사는 새로 중창을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돼서 중창을 하면서 낙가사 그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산이 낙가산인데 그 이름을 따서 앞에던 옛날 절 이름을 등명사 이름을 등명을 따고 뒤에다 낙가사라고 새를 지었어요. 그래 등명낙가사예요. 대관령 동쪽 기슭, 우리나라 가장 동쪽 땅에 고즈넉하게 앉아있는 괴방산과 그 품 안의 등명락가사에도 전해오는 전설과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등명락가사에 오니까 바닷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새소리도 좋고 그리고 뒤에는 또 산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괴방산에 얽힌 이야기는 또 있을까요? 네. 이 괴자가 이 걸괴자예요. 그다음에 이 방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그걸 가지고 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괴방산 때문에 강릉에는 이제 그 급제자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괴방산에는 그 이제 등명사라고 하는데 그문 가면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불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밝혀서 공부를 하면은 급제가 빨라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여기에는 이제 외구들이 이제 이 사찰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제 식량 이런 거, 비상식량 이런 같은 거를 이 괴방산 중턱에 고려 성지라고 있는데 그 성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 식량 이런 걸 이제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적의 그 진입을 대비하고 그런 거죠. 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까지 크게 용성했지만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으로 폐사에까지 이르렀던 천년 고찰. 그러다 보니 시대마다 갖가지 사연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사찰,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곳 등명락가사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있는 오래된 사찰 두 곳을 둘러봤는데요. 이곳을 둘러보는 동안 다양한 이야깃거리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절에 있는 동안 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집 주변에 오래된 사찰을 들려서 마음의 평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자가 아니어도 한 번쯤 들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곳.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얻어가는 걸까요? 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고찰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들면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2012년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밤의 도시로 만든 노래가 있죠. 여수 밤바다 맞나요? 이 노래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수하면 밤바다 하면 여수 정말
이제 여수의 밤바다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찾아갈 이곳, 사실 여수 밤바다가 빵 뜨기 전부터 원조 밤바다로 이름을 알렸던 원조 밤바다격이래요. 제가 사실 이곳에 좀 살아봐서 압니다. 바로 이 부산 밤바다인데요. 네. 부산의 밤바다도 역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멋진 풍경이 있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세상을 밝게 빛내준 해가 저물고 이 붉은 노을을 보며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노을아 가지마! 놓쳐버렸어. 어떡해.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은요, 낮도 아름답지만 밤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어요. 자칭 부산의 아들 저. 오늘은 밤 도깨비가 되어서 부산의 아름다운 밤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낮보다 아름다운 부산의 밤으로 떠나보실까요? 설마 금발이 미녀? 저랑 함께 오늘 부산 여행을 하실 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야나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국 생활 6년차 야나와 함께 부산의 밤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야나야! 됐다. 야나야, 우리 어디 가는지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 왔어요? 여기가 바로 삼락 오토 캠핑장이야. 이 밤에도 캠핑을 즐기는 게 너무 재밌거든. 내가 소개해줄게. 따라와. 네. 날씨가 따뜻해진 지금이 바로 캠핑 시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캠핑인데요. 우리 아빠따따따따 불러. 안녕하세요. 통역하셨구나. 예, 소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밤에 부산의 또 매력을 느끼러 왔는데 이 캠핑장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삼락 생태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좋은 환경들을 이렇게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수상 레저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가 너무 좋아서 연인과 이렇게 가족들이 동반해서 산책을 즐기면 웰빙에도 좋고 좋은 추억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나야, 어때? 들어보니까 캠핑 재밌을 것 같니?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오늘 그럼 해보자. 그럼 소장님, 저희를 안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렛츠고! 야, 러시아로 가는 건 뭐지? 고? 파실리! 하나, 둘, 셋! 파실리! 본격적인 부산의 밤 여행 시작! 총 면적이 무려 약 53,0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캠핑을 즐기기 위해 오긴 왔는데 장비가 없다? 괜찮습니다. 캠핑종을 만나면 모든 건 오케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캠핑하러? 예, 뭐 친구들이랑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요? 예. 낮보다는 밤에 이제 더 분위기가 집중되고 친구들이랑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밤에 많이.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배워보고요.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캠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베큐. 노릇노릇 맛있는 냄새가 저희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와, 대박! 러시아에도 이런 새우 있니? 없어요. 나 처음 봐요, 그런 거. 아니, 저희 근데 텐트 치고 돌아다니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드세요. 오세요. 제가 새우 하나 맛있게 까드릴게요. 맛있겠다. 지금 막. 정 많은 시민들 덕분에 든든하게 음식도 먹고요. 이 지쳤던 심신의 피로가 훈훈한 밤 분위기에 취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느끼는 밤 여행의 즐거움, 행복한 캠핑의 매력을 여러분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텐트를 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협업이라든가 배울 수도 있고 자연과게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면서 그 느낌 자체를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달콤한 노래를 들으며 부산의 밤 캠핑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빠, 저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까요? 어디? 혹시 선도 해수욕장에서 케이블카 아세요? 알다, 마다. 와, 저거 진짜 가보고 싶은데. 진짜 가고 싶어요? 네. 그럼 진짜 가세요. 갑시다. 렛츠고. 다음 장소는 오션뷰가 매력적인 송도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낮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케이블카를 타면서 야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좋니? 완전 좋아요. 와, 아니 나는 이거 솔직히 낮에 타봐서 알거든, 이 공포감을. 나는 개인적으로 밤에 타면 아예 안 보일 줄 알았더만
이 보는 맛이 있구나. 똑같네. 평소에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저지만 움직이는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서움도 잊은 채 말이죠. 캄캄한 밤바다를 반짝반짝 빛내주는 건물과 케이블카의 조명이 특별한 밤하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스카이파크에는 소원한 포토존 같은 즐길거리가 다양했는데요. 특히 이곳에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와! 와, 실체를 같아요. 공룡이 살아있다. 전망대에는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타임캡슐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이야? 오빠는 오빠에게 썼다. 먼 훗날의 나에게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어떻게 내가 성장했을지. 특별하고 아름다운 부산의 밤, 이렇게 한 장씩 추억을 남기며 송도의 야경을 가슴 깊숙이 담아봤습니다. 야나야, 너무 이쁘지 않니 이 야경? 이거 가져가자. 앉자. 야, 송도를 내 품에. 내 거다. 오, 알았다. 가자 이제. 근데 오빠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고프니? 네. 그렇지. 부산의 밤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제 먹는 아름다움이 또 있지. 네. 오빠 믿고 따라온다. 저기 가면 된다. 저기 있다. 저기. 네, 좀 멀다. 멀다. 잘 따라와야 된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고? 저기. 저기 있다. 따라온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다음 코스는 부산 먹방 코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중 하나, 부평 깡통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가면 뭐가 중요하니? 음식이지. 그렇지. 먹어야지. 먹자, 배고파요. 어떤 음식 좋아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든 음식을 다 사 먹을 순 없지만 거리를 지나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야시장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거 먹을 거야. 네. 어떨 것 같아? 저거 좀 매콤하게 어. 좀 이렇게 딱 내 스타일 같은데요. 너 매운 거 잘 먹니? 잘 먹어요. 일반 식당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음식이 눈길을 사로잡고요. 이 상인들 정성이 담긴 건 물론 맛도 훌륭했습니다. 맛있겠다. 야,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그렇지. 먹을 줄 아는구나. 카메라를 보면서. 괜찮아?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먹방에 도전하는 야나. 어쩜 이렇게 잘 먹니? 야나와 제가 느낀 야시장을 즐기는 법은 뭐다? 그냥 먹는 것이다. 먹자 야나야. 여기 부평 깡통 야시장이 부산의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 그렇다면 사장님 생각하는 이 야시장의 매력은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종류가 너무 많고 이게 음식을 하는 과정이 눈에 보여지니까 이렇게 또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의 밤에 이 든든한 배를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깡통 야시장. 그렇지. 하나, 둘, 셋. 깡통 야시장. 이번엔 육전에 도전. 한국 음식이다 보니 낯설할 줄 알았는데 참 잘 먹더라고요. 짠. 야채도 먹어. 무서워. 너도 야채 먹어. 특히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부스들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 많이 먹고. бульон이 очень вкусный. 부산의 밤을 즐기다 보니 금방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야, 이게 바로 부산의 밤이야. 아름답다, 그지? 네. 자, 이렇게 오늘 오빠와 함께 부산의 아름다운 밤을 매력을 느꼈어. 오늘 하루 어땠니?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 안에서 캠핑하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세계 음식이 한 곳에 파는 것도 몰랐어요. 부산의 낮, 부산의 밤. 너의 선택은? 밤이죠. 밤! 부산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네, 뭐 부산하면 해운대나 광안리, 뭐 태종대 이런 데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네. 화면에서 만나봤던 송도도 굉장히 예뻤었는데 우리 밤의 여자, 밤여자 박현아 아나운서가 추천하는 부산의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그 케이블카 보셨죠? 케이블카 타고 또 내리면 암남공원이 나옵니다. 그 암남공원의 밤에 이 조개구이 포장마차가 쫙 있는데 거기 포장마차의 조개구이도 정말 푸짐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술 한잔 살짝 곁들이면 참 매력 있는 도시로 더 변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니까 어쨌든 이 부산의 밤바다, 여수 밤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또 한 번 여행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여수에 사니까 여수 밤바다가 최고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요즘 뭐 해양공원에 가면요.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정말 꽉꽉 들어차 계시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뭐 종포 해양공원 및 웅천 친수공원 등 우리 지역 5개 곳에서요. 이 낭만 버스커들의 멋진 무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요.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뭐 관광객분도 좋고요. 우리 현지, 우리 시민분들도 좋고요. 많이 가셔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라북도로 가볼 텐데요. 제가 좀 끊을 수 없는 유혹이 있어요. 네. 아 정말 밥 먹고 이게 생각나면 탄수화물 중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밥 네. 먹고 이거 당연히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디저트가 아닐까 싶은데 피할 수 없으면 뭐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요즘에 뭐 개성도 워낙에 다양해지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디저트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유독 짧게만 느껴지는 계절 봄. 그냥 떠나보내기 아쉬운 이 봄을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저트에 부는 봄바람 따라 달콤한 봄을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햇살도 좋고 봄 기운이 너무 좋아요. 짧아서 더 아쉽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봄. 오늘 저하고 봄 기운 가득 만끽해보러 갈까요? 아직도 벚꽃이 한창이라는 이곳. 달콤한 향이 발길을 붙잡았는데요. 와, 여기는 벚꽃이 아직도 안 지고 피어 있어요. 네. 저 올해 진짜 벚꽃 구경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다양한 봄꽃을 오래오래 맛볼 수 있도록 봄꽃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가 있어요. 아, 봄꽃 디저트? 네네. 봄을 수놓았던 아름다운 꽃들이 식탁 위의 재료로 올랐습니다. 이런 꽃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벚꽃 마카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이 꽃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 드실 수 있는 식용꽃으로 준비해뒀습니다. 먼저 마카롱에 들어갈 달콤한 크림을 만들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도 벚꽃잎을 넣어 봄 향기 제대로 전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근데 꽃을 넣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꽃이 겉에 들어가면 굉장히 장식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실 안에도 벚꽃 향을 담아서 드시는 분들이 그 향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던 디저트, 저도 직접 도전해 봤습니다. 잼 하나까지도 벚꽃잼을 사용한다는 사실, 그야말로 벚꽃과 사랑에 빠진 마카롱이라 할 수 있겠죠. 짜잔! 벚꽃 마카롱이 완성됐습니다. 오, 예쁘다.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죠. 타르트 위엔 알록달록 눈부신 색을 자랑하는 펜지꽃이 활짝 폈습니다. 와,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었던 타르트 위에다가 그냥 꽃만 얹었을 뿐인데 훨씬 더 막 색감 봐요. 네. 화사해지면서 봄 기운 물씬 느껴지는 디저트가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심지어는 맛있어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놓고 가시는 걸로. 아니에요. 네. 아니, 봄을 가져가야죠. 드디어 식탁 위로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만하면 봄꽃 한 상이라도 불러도 되겠죠? 꽃놀이 못 가셨던 분들 어서 모이세요. 지금 제 앞에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못다 푼 꽃놀이의 아쉬움, 입안 가득 달콤함과 함께 제대로 풀고 갑니다. 이 레몬의 상큼함하고 꽃의 향긋함. 제 입에 지금 꽃을 가득 품고 있어요. 와우. It's time to go outside. Wash away all the gray. 벚꽃이 입속으로 들어왔어. 오직 봄에만 만날 수 있어 더 특별한 맛이죠. 진정한 벚꽃 엔딩을 이곳에서 맞았습니다. 이 벚꽃을 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에다가 절였다고 해요. 그래서 달콤함과 짭짤함이 단짠 조화를 이루면서 벚꽃도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향긋해. 또 다른 봄을 찾아온 이곳. 어제 커피향 대신 익숙한 봄의 향기가 반기는데요. 아니, 카페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제가 봄철 디저트를 즐기려고 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무슨 웬 쑥이에요? 쑥으로 만든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모악산 일원에서 직접 채갖고 왔어요. 건강식이다. 네, 건강식입니다. 봄나물의 대표 주자 쑥이 특별한 변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 맡으니까 먹어보고 싶다. 드셔보세요. 드시면 사람 될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까지 사람이 아니었나요? 속는 셈 치고 일단 먹어봤는데요. 이제 사람 되시는 거예요. 너무 쓰죠? 이렇게 쓴 걸! 쓴 게 정말 맛있는 음료로 바뀌는 거예요. 신선한 쑥을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기까지 음료 한 잔에 들어가는 정성이 남다른데요. 카페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재료였던 쑥이 봄 기운 가득 머금은 쑥라떼로 당당히 변신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쑥 라떼를 만들게 되셨어요? 요맘때 나오는 쑥은 보약이죠. 되게 연하고 더 향긋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쑥 건강을 챙기는 의미에서 저도 건강을 또 챙기고 손님들도 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햇살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좀 봄향기 물씬 느껴지는 쑥 음료까지 봄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봄 햇살 아래에서 즐기는 따뜻한 쑥 라떼 한 잔. 나른해지기 쉬운 봄엔 이 쑥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쑥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향도 그윽하고 요맘때쯤 굉장히 이렇게 졸립잖아요. 졸립죠. 충곤증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쑥 아이스. 쑥이 피로 회복에 좋나요? 좋죠. 간 해독작용이 좋기 때문에 몸이 항상 피로한 사람들은 쑥을 먹으면 되게 좋죠. 굉장히 더 진하면서도 이게 넘길 때는 부드럽고 뭔가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건강함도 챙기고 이게 영양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나 좋아요, 이것도요. 쑥쑥 들어가. 쑥쑥 들어가죠. 마지막 주인공은 봄하면 빠질 수 없는 상큼한 제철 과일입니다. 눈을 사로잡는 과일 디저트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 여심을 사로잡는 디저트는 뭔가요? 과일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명 후르츠 산도라 불리는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 다양한 제철 과일을 달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제철 과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맛있는 딸기, 그리고 또 봄에 많이 나오는 키위, 그리고 항상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가 들어갔어요. 제가 평소에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었던 디저트 같아요. 제가 일본에 잠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딸기, 키위, 바나나 이런 식으로 과일을 잘라놓은 단면이 꼭 동화 같다 해서 이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많이 봄에 쓰이는 토마토를 이용한 샌드위치? 네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오픈 샌드위치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마치 하나의 요리가 완성된 것 같죠? 토마토랑 아보카도에 이제 잘 어울리는 후추, 소금, 그리고 토마토에는 치즈가루가 뿌려졌고요. 아보카도에는 페페로치노라고 살짝 매콤한 그 이태리 고추가 들어갔어요. 토마토가 봄에 유난히 이제 더 비타민도 풍부하고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도 좋고 네, 그래서 예뻐질 수 있는 디저트죠. 예뻐진다는 말에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입안에 퍼지는 새콤달콤함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부드럽다. 크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자칫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크림의 달달함을 이 상큼한 과일이 잡아주니까 좀 케이크 먹는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몸에 좋기로 소문난 토마토도 큼직하게 썰어서 먹고 또 먹고 입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토마토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거든요. 근데 토마토 이렇게 먹으면 100개도 먹겠다.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설탕을 간혹 뿌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진짜 소금을 뿌리니까 훨씬 더 그 달콤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를 제 입속에 쏙. 부드러운 버터가 제 입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맛이 결코 느끼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먹기 힘든 그런 과일들을 이렇게 디저트로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철을 이용한 과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영양가도 높아서 맛,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는 디저트들. 그중에서도 제일 달콤한 건 봄을 담은 디저트가 아닐까요? 나른한 봄을 깨우는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싱그러운 봄의 끝자락을 느껴보세요. 네, 뭐 사실 우리가 디저트라고 하면 단맛이 워낙에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렇죠. 저렇게 좀 제철 뭐 식재료, 과일들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저는 저 중에서 이 쑥라떼가 가장 제 취향에 잘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이 레시피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굳이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쉬는 날이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 저희 전국시대 다시 보기 열심히 하시면서 이 레시피로 멋진 디저트 만드셔서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석본 농업 홍교 밥기 보존회에서는 제23회 홍교 밥기 재현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여수 흥국사 입구에 있는 보물 563호 홍교에서 전승된 답교놀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오늘 오후 1시 서막을 알리는 이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 관광객과 함께 부르는 민요 메들리, 흥국사 주지스님의 추겸 연불에 이은 고사와 점등식, 답교놀이, 매산놀이 등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석본 농업 홍교 밥기 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대동 한마당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우리네 전통 문화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수 석천사에서는 오늘 오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및 제17회 석천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법요식은 오늘 오전 10시 석천사 앞마당에서 열리고요. 석천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는 충민사 잔디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셔서 대회에도 참여하고 또 무료 점심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수시립도서관에서는 6월의 공연으로 뮤지컬 보물섬 무료 관람객을 모집합니다. 네,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여수시민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뮤지컬 보물섬 관람을 원하는 어린이나 보호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인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를 위해서 내가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족 사랑의 날 맞이 한지 동물이에 담아보는 가족 사랑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화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